여러분, 정보화 시대 같은 엄청나게 크고 추상적인 주제를 교실이 있는 10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완전 내 얘기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려면 말이죠. 자,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텅 빈 칠판에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정말 거대한 주제가 놓여 있죠? 솔직히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요, 이 수업이 곧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못 놓겠어요. 저 유튜브 쇼츠 중독인가 봐요. 한 학생의 솔직한 고백이죠. 바로 이겁니다. 수업의 시작은 딱딱한 정의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할 만한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평범한 교실의 도전 과제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경험을 연결하고 디지털 세계 지도를 그리고 사고의 틀을 배운 다음에 문제 해결까지. 이 선생님이 어떻게 단순한 수업을 비판적 사고 훈련으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죠.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학생들 삶 속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보통 이런 수업이면 선생님이 막 설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수업은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요즘 스마트폰 쓰면서 어때? 하고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게 하는 거죠. 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하죠. 정보화라는 추상적인 단어 옆에다가 방금 학생이 고백한 중독이라는 단어를 바로 연결해버려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딱 연결하는 순간 이 거대했던 주제가 갑자기 내 문제로 확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단계예요. 그러자 다른 학생도 손을 들어요. 선생님, 저 앱 깔 때마다 동의 눌렀더니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키워드가 칠판에 또 추가됩니다. 어때요? 지금 수업이 학생들 각자의 경험이라는 조각들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죠. 마치 우리 모두의 디지털 세계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둘씩 모인 개인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큰 그림, 즉 하나의 지도로 완성되어 가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핸드폰이랑 손이 꼭 본드로 붙은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그냥 웃어넘기지 않아요. 이런 기발한 비유야말로 중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찰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사소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흩어져 있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익명성이라는 주제를 딱 꺼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악성 댓글, 보이스피싱, 심지어 성범죄까지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막연했던 문제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정보격차라는 주제가 추가되네요. 이건 학생들이 다 같이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확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정보 격차라는 훨씬 더 큰 사회 문제랑 연결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완성된 문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꽉 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 경험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발견하고 정리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문제가 많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선생님은 이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의 도구, 즉 사고의 틀을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딱 두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실과 가치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키는 153cm다. 이건 자로 재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맞거나 틀리거나 증명이 가능해요.
반면에 사회 선생님은 아름답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가치 판단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쇼츠는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건 가치 판단이지만 내가 하루에 쇼츠를 3시간 본다는 건 팩트, 즉 사실이잖아요.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문제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생각의 도구까지 장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차례일까요? 그렇죠. 문제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직접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이때 한 학생이 자기 얘기를 꺼내요. 할아버지가 모바일 뱅킹을 잘 못하셔서 자꾸 자기를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그냥 단어로만 존재했던 정보 격차라는 문제가 이 학생의 이야기 하나로 갑자기 너무나 현실적인 가족의 문제로 확 와닿지 않나요? 바로 이런 게 공감대 형성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선생님은 토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 전체는 뭘 해야 할까? 이렇게 2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개인의 노력과 사회 시스템, 이 2가지를 모두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금융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져야 한다. 이게 나왔고요. 사회적으로는 아예 이런 문제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칠판을 보세요. 수업 시작할 때 텅 비어있던 그 칠판 맞나요? 이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위한 해결책까지 그 생각의 여정이 완벽하게 담긴 하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학생들이 직접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사회 과목 수업 그 이상이었어요. 정리해볼까요? 모든 건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그걸 눈에 보이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생각의 틀을 배웠고 마지막엔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직접 찾아보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학생들을 그냥 지식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완벽한 참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방법, 이 청사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가진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이 방법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교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화를 진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큰 힌트가 될 겁니다.